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183페이지에 8번 문제부터 한번 쭉쭉 풀어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보니까 도시발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했습니다.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유상이전이죠. 양도에 해당하고. 1번 정답이네요. 2번 채무자가 채무 변지 담보를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게 뭐예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 담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게 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도시발법에 따라 환지 계획에 의해서 종전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병되거나 아까 보류주로 충당, 보류주를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금전 수승을 입증하지 못했다. 자, 대가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볼 수 있지만. 9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신탁, 소유권 환원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문에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9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또 보니까요.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자의 국내자산으로 한정한 것인데 기출문제인데 1번 도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에 해당하죠?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전했다. 근데 채무 인수액 이외재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죠. 수증자에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할 때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 담보된 재산이 채무 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입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수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일 때 소유권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닙니다. 자,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 본인 자기가 재취득해 물상 보증인 자기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문제지 186페이지 13번 문제 봅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읽어봅니다. 13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이 됩니다. 1번이요.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아이고 계속 반복되네요. 지금 지문에 신탁 해지든 신탁이든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자, 그 다음에 또 소유권 환원. 자, 이런 거 들어있으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지문에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라 믿고 맡기거나 잘못 온 거 돌려주거나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공동소유 토지에 있어서 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 분할이요. 그냥 자기 지분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누가 대가받고 준 거 없잖아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매매원인 무효소유에서 매매사 시 원인으로 판시된 소유권, 또 나왔네.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이요. 환지 계획 등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환지 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자, 가만히라는 얘기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아까 300제곱미터 권리 면적이었다가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줄어든 것만큼 환지 권리 줄어들었죠. 가만지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15번 문제도 역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1번 지문 보니까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부동산을 지급했다. 그러면 자, 손해배상금으로 뭐로요? 부동산을 지급하면, 자, 손해배상 채무를 뭐예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비슷하지만 표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임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기출문제인데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닌데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이요.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선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우리가 기타 자산에는요. 기타 자산에는 여러분 보세요. 기타 자산에는 여러분 기타 자산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기타 자산에는 양도세 대상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자, 이주권, 주식, 출자입은 파생상품에서 기타 자산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그래서 요거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권리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 대상인데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자, 헬스클럽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성격이 들어있는 내포된 주식도 포함합니다. 자,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뻥으로 그렇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골프장 법인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러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럴 때 주식은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참, 요거 기타 자산 더 설명드려야죠. 그 다음에 영업권도 대상인데,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함께 양도되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이 대상이 함께
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이고.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자, 이건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이걸 알으시라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고. 근데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이것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반드시 자,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법인의 주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법인 주식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3년 내 50이요. 그래서 3년 내 50. 자, 어떤 얘기냐면, 이 법인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50% 넘어요. 그래서 자산 요건, 주주 요건, 또 양도 요건, 3년 내 여러 번 요건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양도될 때 그 주식 대상이다. 이걸 바꿔서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50, 3년 내 50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한 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된다. 또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요. 얼마나 과다하게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이냐? 법인 주식.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그러면 자, 이 법인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80% 넘어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해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스키장,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휴양 콘도 같은 걸 영위하는 법인이다. 그래서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 기타 자산으로서.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3년 내 80% 단 한 주에 해당되는 일정한 주식도 대상이 된다. 이건 한 주만 매각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그 5번 지문 보니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자, 은 대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먼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임차권, 그랬을 때 얘들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채권이기 때문에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아니고 용익권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또 주택 상환사채 같은 이렇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니까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길으니까 생략할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5번 지문 29회 때 쉬웠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은 세법 그래도 1년 공부했는데 아니면 몇 수년만 공부해도 세법이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5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 되는데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니까요. 20번 문제 또 반복이 되네요. 20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20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19번 문제도 19번 문제를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적경계선이 이렇게 다 삐뚤삐뚤하게 돼 있으니까 이쪽 갑소유, 이쪽 토지가 을소유. 아까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자, 삐뚤삐뚤하니까 그때 여기 토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토지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서로 주고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양도로 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그래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니은번이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번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재산불환합니다. 원래 내 몸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설립회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이전이고. 미음번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어요. 자, 요거는 보세요. 아까 배웠어요. 사업자가 파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그러니까 판매 말 들어있죠. 신축 들어있죠. 다가구 주택 들어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뭡니까? 건설업입니다. 즉 사업소득입니다. 미음번은 사업소득으로 파는 거니까 매매업자가, 건설업자가 사업적으로 파는 거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기출문제 살짝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자녀에게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이거 건설업입니다. 디귿번 골프용권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전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을번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지분의 변동면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그냥 가져간 거니까 대가 받고 준 거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음번 법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 골프장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어요. 비읍번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곳에 인정되는 영어권이요. 이런 영어권도 대상이 됩니다. 영어권은. 그 다음에 15번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서 토지 소유권 전했다. 아유,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아닌, 해당하는 것은 미음하고 비읍번. 자, 두 가지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에이, 계산 문제 통과! 이래가지고 안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양도 금액은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하고 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토지가액이 1억이고 증여자의 채무액이 7천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전액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7천만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채무액 상당액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문제인데 뒤에 나올 내용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가주택, 실거래가에 꼭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2번 상속받은 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일반주택, 상속계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령에 정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몇 년 내에 양도한다. 양도식 제한 없지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그래서 2번 맞죠? 일반주택 양도했으니까. 3번 고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요. 자, 고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3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로 계산한다. 이게 사실은 좀 지문이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3번 문제는 제가 왜 풀어드렸냐면 배우자, 이거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요. 다음에 또 우리 할 건데 배우자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가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 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는요. 지난 수업에 배운 기억을 떠올려보고 잘 모르는 분은 나중에 배워요. 이월과세 특례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3자고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납세무자예요.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경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 문제는 지금 증여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5년 내 양도한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좀 자, 요건 좀 문제가 요거는 5년 내 만약에 6년 되는 때 양도했다 뭐 이러면 됐죠. 틀리지만 이게 근데 요게 3년 내 양도했는데 5년 내 양도한 거로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요 지문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처럼들 그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년 내 5년 내 양도했으니까 증여받아서 3년이 되는 내 양도했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5년 내 양도로 해서 이걸 틀렸다고 봤는데 어떤간에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다음에 또 5번 지문 같은 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양도세 부과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아시고 나머지는 그냥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26번에 보면 5번 지문이요. 여러분 어업권, 광업권, 일체, 무체 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체 재산권 아니에요. 양도세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들은 아닙니다. 26번 문제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80%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을 한 주 양도하는 경우, 기타 자산에서 아까 50, 3년 내 50, 그 다음에 80% 단 한 주. 자,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이 법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80%를 넘어요. 스키장 법인이나 골프장 법인이면 주식 부동산 빼놓으면 뭐 있겠어요, 자산이. 그래서 이런 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80%를 넘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50, 3년 60, 80% 단 한 주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바꿔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왔을 때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만 아시면 돼요. 예? 요거. 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80% 단 한 주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알면 되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단독적인 영업권 양도.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아니고 디귿번 손해배 이상이 있어도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다. 대물 변제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것은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또 시설물 이용 회원권, 주식 형태 포함해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으로서.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29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30번 문제도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무체재산권은 무조건 대상이 아니에요. 지적재산권이니 어업권, 광업권이니 특허권이니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계속 반복돼요. 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냐면 거기 199페이지에서 여러분 199페이지에서 3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쉽더라도 한번 31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랬는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광업권, 어업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양식업권도 그렇고 무체재산권 아니고.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상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대상인데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 대상이죠?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 199페이지 해설을 한번 볼게요. 지상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물론 공익사업 목적에 대여는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빼고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양도했을 때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인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은 대여했을 때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물론 지상권, 전세권은 대여했을 때는 사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물론 기타 소득이지만 무관한 것은. 아셨죠, 여러분? 이 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0페이지 33번 문제는 2번 지문만 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2번 지문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3번 문제 보니까요. 2번 지문 주권 상장 주식 중 대주주 및 소액주주 양도분은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요.
장외 거래할 때는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출자집은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닌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제가 어느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했냐면, 어느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 어느 경우에 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 아니면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좀 불완전한 지문인 것이,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하면,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번의 2번 지문은 좀 불완전한 지문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했을 때 대상이 아닌 거지 장외 거래하면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액주주 양도하더라도 그 취지를 알고, 그러니까 2번은 그러니까 좀 불완전한 지문이고, 34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자, 3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요.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아파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이요. 요거는 참, 임차권은 요거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밝혀놨어야 돼요. 실정 같으면. 만약에 안 밝혀놓으면 실정 같으면 이건 바로 그냥 이재기감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상이 된다고 여기서는 보셔야 되고요. 근데 대상이 만약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대상이 아닌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출제자는 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대상이 아니라고 요거를 했어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새겨 들으면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인데 자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실전에서는 이렇게 출제하면 바로 이재기예요. 밝혀놨어야지. 그걸 자기는 출제할 때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출제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모 표시고요, 사실. 이주권이요. 자, 이주권은 올해 2020년도 새로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주권 추가됐는데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주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주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잘 봅니다. 이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잘 보세요. 이거 이제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문제집에 요 내용이 없는데, 일단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는 요거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해서 따로 이주권만 가액만 따로 구분 신고할 때 있죠. 요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타소득세 대상이에요. 양도세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대상. 그래서 자, 이주권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2020년 개정세법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2020년 개정세법. 이번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 벌어질 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 옮겨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은 대상인데, 자,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구분 평가해서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세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주권 대상이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광화권, 어업권, 양식업권, 저작권, 출판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양도소득세는 이 무허가 건물 대상입니까? 여러분, 양도세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세에서부터 계속 배운 게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과세 원칙이 정비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건물 당해 대상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은요, 용률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봤고요. 이제 우리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올해 잘 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양도소득세 보유한 판정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로 합니까? 대금 청산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대금 청산일에다가 여러분이 대금 청산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X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및 취득 시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금 청산일입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지 계약상 잔금일이 X고. 2번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부상이 된 등기 접수일 양도 및 취득 시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맞습니다. 3번이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빼놓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를 사는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78년에 취득했던 83년에 취득했던 84년에 취득했던 언제 취득한 것으로 봐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취득시 오래되면 취득시 입증도 곤란하고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니까 취득시 일정 시기마다 끊어요. 그래서 주식 빼놓고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를 사는 1984년 11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을 보고요. 근데 주식은 모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의제 취득일 한번 알고 가시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는 배우자의 증여로부터 증여받은 날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이월과세 특례에 관한 건데 이월과세 특례인데 배우자 직계정미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취득 시기나 취득 가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4번 틀렸고요.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는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완성 확정 전에 아파트 완공되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원래 원칙이지만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됐다.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이때부터 양도 및 취득시로 하면 안 되니까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3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3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올해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36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재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요. 민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취득 시기는 점유기에 시다 그랬는데 이거는 민법 몇 조 규정인지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입니다. 자, 평온공연하게 소유자로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돼 있는데, 자, 민법에서는 점유율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보세요. 평공연하게 20년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988년 9월 달에 88 올림픽 열릴 때 내가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지난 순환에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88년 9월 달에 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자, 1988년 9월 달에 난 안 태어났다. 그렇지. 아이고, 저쪽 동네에서 손 들어야지. 자, 그래서 저쪽 동네는 다 태어났죠? 저쪽 동네는 다 태어났고. 그래서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자, 등기를 접수합니다. 자, 그 등기를 접수해요. 자, 그러면 민법은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어느 때요? 점유 개시를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 맞습니다. 2번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상의 취득 시는 증여받은 날이다. 우리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자, 여기를 한번 지우고 좀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증여받은 자산이요. 자,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취득 시기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가 취득세에서는 언제로 배웠어요?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 취득 시기에 무상 취득 계약일, 증여로 인한 취득은 계약일.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우리 판례나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말합니다. 근데 등기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하는데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이걸 뒤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고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증여받은 날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건설 건축물의 양도세상의 취득시는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불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불입니다.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고요. 하여튼 사용승인서 교불 원칙 맞습니다. 4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기할부 조건부에 나왔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해설을 봅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 아니고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몇 줄이요?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습니다. 중 빠른 날이고 5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상의 의제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85년 1월 1일 날이요. 라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7번 문제 여러분이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냥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거기 해설을 봅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 언제라고요? 사실상 사용일이요.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나중에 사용승인 받은 날 아니에요. 자,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고. 근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 이줄이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고. 3번이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예? 자, 그래서 등기부 등록 비용부 등기제는 등기 접수일. 예.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거.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자, 대금 청산 불분명할 때. 4번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이고요. 5번 봅니다. 도시벌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토지 취득 시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러면 틀리고요. 이거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실령님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도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라는 토지를 환지받아요.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다. 이 빗금친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에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퐁당 빠쳐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나무꾼이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호련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바빠 죽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들고 나오고 계시지. 나중에 새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면서 이렇게 싹 다 들고 갔죠. 부자가 된 나무꾼이 일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합니다.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이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시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료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료해야 돼요. 그죠? 요번에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으니까 최도끼의 보유기간은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예요. 여기 보세요. A에서 A- 이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합니다.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양도일. 취득일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이나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뭐 다음 날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맞죠, 여러분들? 네. 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9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39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 및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민법상의 시효 취득에 의해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가 된다. 자, 점유 취득한 부동산 어느 때를 취득시합니까? 점유개시일. 이거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2번이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이거 하여튼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뭐 앞당겨 받은 경우에는 뭐 계약상 잔금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날. 3번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 안 됐다 그러면 언제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게 되니까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며 권리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다. 그래요? 금도끼, 은도끼는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야. 이렇게 해서 별 표시해놓고 40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 문제 포함해서 한 3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그 기출문제집
그 못한 거 한다고 그랬죠, 오늘? 그랬잖아, 여러분들. 아, 진짜 또 까먹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빨리 봅니다. 자, 세 문제만 풀고.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서 양도속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20년 3월 1일, 등기 접수일이 2020년 4월 25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4월 29일, 계약상 장부일 양도세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등기했으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언제요? 4월 25일이고. 41번 문제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 41번 문제 계약상 장부일 필요 없고 사실상 대금 잔금 주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이 10월 1일.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입니다.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해서 뭐예요? 등기 접수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1일이 되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42번 문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취하기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대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대산에 대한 취득시는 원인 무효로 판시받은 날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언제냐, 요거 어느 거냐 하면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요. 자, 봅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고 을명의로 등기까지 되는데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환원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이 을에서 갑으로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해당하지 않고요.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입니다. 갑이 이 재산을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갑이 이 재산을 정일한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을 취득 시효하는 거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의 역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돌싱 얘기 드렸잖아요. 돌싱들한테는 내 인생에 있어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의 역사 없는 거예요. 난 이제 처음이에요. 깨끗해요. 막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효 판결을 수권 환원받은 자산 잘못 갔다 온 오욕이 없어요. 당초 취득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득일이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자, 받은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는데 어음은 백날 받은 뭐예요? 결제가 돼야지. 그래서 어음 결제일을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어음 결제일이 취득시기지 어음 교부일, 받은 날 아닙니다. 어음 결제일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둡니다. 자, 소득세법 기본 통칭 내용인데 3번이요. 20년간 소유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어느 때라고요? 아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어느 때? 점유개시. 4번에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 이혼 위자료로 토지로 대물 변제받은 경우에 취득시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이라는데 이거는 또 예규 내용을 한번 볼게요. 4번 해설을 봅니다. 4번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의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 변제받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배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요. 그래서 취득세도 그렇고 이런 것들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이다. 한번 알아두시고 눈에 익혀두시고 5번 지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근데 이것도 한번 추가된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가 있어요. 소송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은 확정일로 한다. 이런 단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수용은 중 빠른 날인데
다만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보상 수지하고 지금 서로 소유권을 얻고 소송 중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해요. 그럴 때는 공탁한 날이 아니라 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비 취득 시기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단서도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43번 문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상속은 언제요? 상속 개시.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은 계약일에 취득시켜야 된다.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증여받은 자산 언제?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가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일, 부동산은 인도를 의미하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계약일 틀렸습니다. 3번 경락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 조건에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이게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경매일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한 날. 207페이지 또 눈에 익혀둡니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는 조건 성취일이 양도인 취득이셔야 된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5번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실제로 받는 날. 앞당겨받든 늦게 받든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실제로 받은 날.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나머지 44, 4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46번 문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46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대충 읽어봐야 돼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제껴드릴 건데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그 양도소득세 일단 그 미등기 양도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냐면 한 그 247페이지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는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어떤 것들을 바꿨구나. 이런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 대충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요.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